자, 13.3절의 내용을 일단은 전체 오버뷰로 도식으로 한번 해놓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떤 도식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벡터장을 뭐라고 했죠?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했어요. 보존적 벡터장이 되면 우리가 얘를 보존적 벡터장이라고 했어요. 얘가 되면 우리가 선적분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어떤 게 되어 있느냐면 선적분의 기본 C1에서 그러니까 보존적 벡터장을 DR 적분한 거랑 C2에서 곡선이 두 개 다르죠. 보존적 벡터장을 적분한 거랑 같아지죠. 여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C1과 C2가 시점과 종점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C1 곡선과 C2 곡선의 시점과 종점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C1을 따라서 보존적 벡터장을 적분한 거랑 C2를 따라서 보존적 적분한 거랑 같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경로와 독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개념은 뭐냐면 경로의 독립일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요.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 요거예요. 그렇게 뭐냐면 곡선 C에 대해서 벡터장을 DR 그러니까 여기를 보존적 벡터장이면 요래됐으니까 여기를 본래 벡터장으로 F로 해놓을게요. F. 그러니까 F라는 벡터장이 경로의 독립이다는 말이 이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존적 벡터장이면 경로의 독립이라는 게 되고 그러면 거꾸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왔다 갔다가 돼요. 왔다 갔다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곡선 C에 대해서 벡터장을 적분하면 되는데 얘 C는 뭐냐? C는 닫힌 곡선이에요. 그러면 닫힌 곡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겠죠? 닫힌 곡선이라는 개념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면 됩니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얘는 C는 닫힌 곡선이라는 개념은 시점, 시작하는 점하고 곡선이 끝나는 종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곡선.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가 됩니다. 왔다 갔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F가 PI 더하기 QJ라고 PI 벡터 더하기 QJ 그러니까 P 벡터 X축 방향은 P 벡터고 Y축 성분은 Q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PY로 편미분한 거하고 Q를 X로 편미분한 거 같아져요. 근데 이 조건은 뭐냐 하면 F가 한 번 미분하고 연속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크렐로 정리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 반대로 가는 화살표가 안 되겠죠. 그죠? 반대로 가는 화살표가 안 돼. 그러면 요게 되고 요게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요게 되는 조건은 첫 번째 F가 연속이고 여기는 D가 열린 연결 영역일 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F가 연속이라는 건 적분이 되기 위해서는 F가 연속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F가 연속이 아니면 적분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D가 열린 연결 영역이라는 건 개념은 해석학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 PQ가 일개 편도 함수를 가지고요. 이 일개 편도 함수가 연속이 이것도 필요하고요. D에 대한 조건도 있어요. 영역 D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영역 D가 이
벡터장이 정의된 영역 D입니다. 여기가 열린, 여기가 다른 용어 단순 연결 영역이어야 돼. 연결 영역. 이렇게 하면 우리가 13.3절에 배울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한번 이야기할까요? 경로와 독립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걸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D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은 뭐냐? D가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해석학에서 직접점 이런 거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요 안쪽에 포함하고 이 경계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걸 열린 집합이라고 합니다. 얘가 열린 집합. 그러면 D가 연결 집합이라는 건, 열린 연결 집합이라는 건 집합이라는 건 이거는 직관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엄밀한 정의는 해석학하고 위상수학에서 여러분이 꼭 배우게 될 겁니다. 해석학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 더 가면 배울 수 있다. 열린 연결 집합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열린 집합인 건 당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이 D 안에 영역이 있으면, D가 여기 있다면 이 점 안에서 곡선이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곡선 C가 존재하면 됩니다. 이 안에 점을 아무거나 하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곡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열린 연결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D가 열린 단순 연결 영역이라는 게 뭐냐? 열린 집합인 건 당연하고 연결 집합인 것도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단순이라는 의미가 붙으면, 단순이라는 의미가 붙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영역은 중간에 구멍이 뚫렸죠. 얘는 단순 연결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영역들, 이 안에 구멍이나 홀이 없는 영역들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쪽, 여기는 점선으로 되고요. XY 평면은 이쪽은 점선이고 이쪽 영역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쪽 영역 안에 구멍이 뚫린 영역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 쪼그라뜨리면 점으로 쪼그라들어요. 그죠? 얘도 하나로 쪼그라들면 점으로 쪼그라들죠. 그죠? 근데 얘는 쪼그라뜨리면 점으로 쪼그라뜨릴 수가 없어요. 여기 구멍이 있어서. 쪼그라뜨리면 고무린 같이 이렇게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점으로 쪼그라들 수 있는 게 단순 연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그림 정리를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명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경로와 독립이면 열린 연결 영역이고 연속이면 이쪽 보존적 벡터장을 주는 함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포텐셜 함수 F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얘가 정리 3인가요? 아니죠. 정리 4가 되겠습니다. 얘가 정리 4. 여기가 정리 3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리 5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얘가 정리 5. 그 다음에 정리 6은 거꾸로 가는 거 정도가 되나요? 헷갈리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